여러분, 도쿄매식입니다. 어제 여러가지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하루였는데요. 이 영상 안에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스닥은 어제 1.17% 하락했고 마찬가지로 S&P 500 또한 약 1%가량 하락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에너지 섹터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원유 섹터만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방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고 내부자들이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9월 15일 날 분석드린 바와 같이 한예로 샘오프 에너지에 있는 정말 많은 경영진 내부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들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였고 추가로 이렇게 샘오프 에너지의 CEO 또한 낮은 유가를 기회에 삼아서 무려 이렇게 10만 주나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기 낮은 유가를 기회 삼아서 매수에 동참하였고 전쟁이라는 촉매제로부터 1차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유가는 무려 3.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프리마켓에서 약 2%가량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 중국의 NDRC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말만 어떻게 돕겠다 혹은 하겠다라고 할 뿐이지 실질적인 부양책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실망을 하였고 부양책 없이는 사실 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온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 또한 그것에 맞춰서 하방력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중국의 부양책은 하나의 측면이며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를 의미하는 정제 마진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주냐는 것인데 우선 이미 중국의 수요 약세는 여기 이렇게 1차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60달러대까지 하락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정제 마진은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원주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이쯤으로 해두고요. 이제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을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15분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베리시 패턴이 무려 2개나 잡혀있는 상태로 여기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잡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나스닥이 여기 지지선을 뚫고 한 번 더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하락 패턴에 따라서 주가는 더 하방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 조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CTA가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준 덕분에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골드만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은 S&P 500이 5530 언더로 하락하는 순간부터는 CTA가 매도에 참여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를 앞두고 어제 약 3% 정도 하락하면서 240달러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짓다시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큰 이유 중 하나는 260달러와 여기 270달러대에 콜옵션이 많이 잡혀있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갑자기 250달러 쪽의 콜옵션이 2400여 개로 큰 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게도 여기 240달러대에 풋옵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미리 분석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 덕분에 테슬라가 240달러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가 지난 지금의 옵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바로 그 다음날 오늘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데일리 업데이트 내용의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여기 250달러의 많은 콜옵션이 포진한 상태로 이 콜옵션은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250달러 위부터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하방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 로보텍스 데이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250달러의 벽을 넘어서 260달러 그 이상까지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보텍스 데이 때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표해 준다면 콜옵션의 상승에 베팅해 놓은 여기 260달러 그리고 210달러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주가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로보택시와 같은 특정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투자자가 대응하고자 하는 원칙은 이런 이슈와는 별개로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로보택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미리 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이벤트의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나머지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반대로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등 항상 시장보다 원칙이 없다라면은 한 발 늦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장으로 하든 어떤 기업이든 제가 대응한다고 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로는 바로 수급 현황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위치한 섹터는 바로 XLY로 지금 위크닝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장기 투자로서 제 원칙은 수급 현황이 좋은 나머지 주가가 상승할 때인 여기 리딩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급 현황이 굉장히 약화된 나머지 주가 흐름이 가장 안 좋은 여기 레깅일 때 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수량을 늘려버린다면은 정작 나중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여기 레깅에 왔을 때에는 대응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여기 위크닝 쪽에 있으며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테슬라가 위치한 여기 XLY가 리딩 쪽으로 유턴을 하느냐 아니면은 레깅 쪽으로 꾸준히 흐름을 이어나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로보택시 이벤트가 좋았던 나머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4월 29일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테슬라가 여기 이렇게 저평가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올라간 대로 만족할 것 같고요. 만약 로보택시 이벤트가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줘서 250달러를 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은 수급 현황은 여기 위크닝 쪽에서 레깅을 향해 갈 것이고 레깅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늘날보다 더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니 그건 그것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보택스 데이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오늘 중국에서의 부양책을 발표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만약 발표했다라면은 GDP의 성장률이 한층 개선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은 더 개선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중요한 이슈는 로보택시인 만큼 저 또한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은 제가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